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어, 지금 제가 아침 촬영인데요. 원래 밤에 촬영할까 했는데 제가 일정이 좀 왔다 갔다가 돼서 오늘은 좀 아침에 촬영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상태가 아침인 경우에 좀 목을 풀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했고 바로 촬영을 하는지라 목소리에 다소 불쾌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설명할 내용, 저번 수학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거기서 다뤘던 그 다음의 내용으로 두 번째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듀이의 구성적 활동의 방법과 피아제의 발생적 인식론 그리고 조작적 구성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제 제 인별그램에 업로드는 해놨고요. 이제 오늘 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듀이가 얘기했던 것의 가장 구체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모호성인데요. 구성적 활동, 그 중에서 수와 연산 영역에서 봤을 때는 어떤 단위를 먼저 고정을 시키지 않고 학생들에게 이 정도의 수치를 먼저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정확한 수치를 가기 위해서 이제 단위를 설정하는 거죠. 단위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단위를 설정하죠. 우리가 넓이를 계산한다거나 길이를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피라는 게 초등학교에서 다 다루는 개념이죠. 그때 단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단위 넓이, 단위 부피, 단위 길이 1로 잡죠. 그것을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를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측정을 하게끔 그런 것이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는 어떤 관념적인 부분으로의 수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면서 하는 활동으로서 수치적인 그런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하나 제시됩니다. 그게 바로 고정 단위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수는 측정 활동이기 때문에 이 고정 단위를 먼저 고정을 시킨 다음에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수를 익히는 데 있어서 그와 관련된 본질인 거죠. 그래서 주희가 얘기했던 거 앞전에 제가 다뤘던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물론 이제 영상 하나였죠. 주희가 얘기했던 강조점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험주의였죠. 경험주의와 관념주의가 있는데 경험주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관념주의로 넘어가서 이 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인 이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 1이야, 2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길이가 있고 아니면 어떤 개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호성에서 구체성으로 가는 그 방향을 주의는 설명을 하고 있고 이를 구성적 활동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아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장피아제죠. 조작적 구성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구성주의에서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급진적 구성주의, 그다음에 피아제가 얘기한 조작적 구성주의, 그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조작적 구성주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피아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내용은 발생적 인식론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아는지 또 지식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인간은 심리적인 발생과 인지 구조를 통해 답을 찾는 것에 있어서 그냥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독특한 방법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 독특한 방법으로 찾는 것이 발생적인 인식론을 통해 등장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활동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간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활동이 중요한 이유로서 오퍼레이션 조작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조작에서 특히 용어 조작이라는 것은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이요. 그러니까 이 가역이라는 게 뭐냐면 A랑 B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다 해도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A랑 B를 쓸 수가 없고 수로만 가지고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곧바로 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거는 이제 세수학 운동 때죠.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세수학 운동 때 일어났던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 행동이 부여되기 때문에 어, 이 가역이라는 단어도 어쩌면 좀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6세, 그러니까 이제 6살이 된 경우 12살, 12살이 아침이어서 계속 정신이 없네요. 6살, 12살 이 부분을 가지고 세 개의 범위로 나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유치원 때까지, 통상적으로 유치원 때까지를 전조작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초등학교 그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 그다음에 뒷부분에 나가서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수학교과 교육론 때도 피아제 다루시면서 아실 개념이라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조작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면화된 가역적 행동 때문에 뒤로 갈수록 그런 조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조작이 1차, 2차, 3차, 4차 이 부분은 이제 차원적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그지스트 A라고 하는 것 자체는 1차입니다. 근데 2차는 두 수가 주어져서 비교를 했을 때가 2차, 3차는 연산, 드디어 이제 오퍼레이션이 등장하죠. 뭐 대수학에서 얘기한다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항연산이 등장하는데, 그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연산, 그러니까 함수가 도입이 되는 경우인 거죠. A 오퍼레이션 B를 했더니 원소 C와 대응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3차로 보고 있고요. 4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복잡한 연산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분수 같은 개념일 겁니다. A분의 B가 C분의 D라고 해서 서로 같은 분수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4차원의 발달이 되는 거죠. 4차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분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적으로 A 연산 B가 C가 된다라는 것을 언제 하냐면 중학교 때 합니다. 왜냐면 A 연산 B랑 B 연산 A랑 같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거론할 때 교환 법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교환 법칙을 다루는 시점은 중학생이지 초등학생은 아닙니다. 바로 꺼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조작기와 관련해서 차원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이 영상에서 다뤘었는지 아니면 수업 조교를 하면서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그룹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 우리가 추상대수학,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과목에서 현대대수학으로 이름을 붙일 텐데요. 그때 가장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 군입니다. 그래서 덧셈이나 곱셈에 대한 군이다라고 했었을 때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이 존재하면 군, 이를 교환법칙과 같이 되어 있으면 가환군 내지는 아벨리언군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것처럼 이제 여기서 조작을 할 때도 이 군은 형성된다라는 것인데, 군의 의미가 A랑 A 연산, 그러니까 A 다시랑 지금 연산을 했더니 B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B가 B 다시랑 연산을 했더니 또 C가 되고 C와 C 다시가 연산했더니 D가 된다는 건데,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거는 어떤 한 대상이라고 했을 때 A 다시는 그 대상이 아닌 그룹입니다. 물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진돗개라고 해볼게요. A가 만약에 진돗개와 관련된 동물이에요. 그리고 A 다시는 진돗개가 아니지만 개와 관련된 동물이라고 했었을 때 연산을 했더니 B가 되는 그런 형태. 우리가 이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퍼레이션을 했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룹은 결합 법칙, 항등원 여건을 같이 아우른다고 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닫혀 있다. 클로즈드인데요. 클로즈드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A라는 연산과 다시 A라는 항과 A 다시라는 항이 연산을 했을 때 B가 됐지만 이 B라는 커렉션, 그러니까 모임, 집합체라고 할까요? 그 집합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 그룹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조작의 체계를 가지고서 봤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기수와 서수 부분인데요. 우리가 몇 번째라고 하는 것과 몇 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가장 편한 부분이 수열일 겁니다. 수열이 있는 것은 규칙성을 따진다는 거고 그 규칙성에서 몇 번째에 들어가느냐라는 내용조차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이 조작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 1이라는 것은 한 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겁니다. 2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개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죠. 그리고 세 개라는 부분은 이제 세 개를 아우르는데 이제는 순서를 부여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번째를 얘기하기 때문에 번째요. 그 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인데 그러니까 1과 동일하죠. 하지만 다섯 번째를 얘기할 때는 그 5번에 위치하여 있는 그것만이지 전체를 부분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이라는 것에서도 기수랑 서술랑의 의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뭐 아침이어서 좋지 않은 건지 아니면 계속 좋지 않을 예정인지 안 왔으면 좋지 않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목소리가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